미 연준 발표 다음 날 주식시장은 어떤가요? 오늘의 시장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투자자들은 이미 투자위원회와 자신의 고민을 통해 종합적인 결론을 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어떠했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이것이 금리 인하를 가능하게 해줄지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를 통해 연준에서 발표한 모든 정보를 더 잘 이해하고 금융시장의 가장 가능성 있는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게 해줍니다. 물론 경제 시나리오를 예측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연준의 이 결정과 인플레이션 데이터는 금리를 결정하는 데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나아가 채권 시장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며 더 나아가서는 미국 달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이는 다양한 다른 자산 클래스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선 인플레이션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먼저 나왔고 시장의 합의보다 약간 낮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는 구성 요소들은 계속해서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 중 90% 이상이 인플레이션을 상승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슈퍼코어 CPI, 즉 슈퍼코어 소비자 물가 지수라는 것도 있습니다. 한번 오르면 떨어지지 않는 물가. 이전 가격으로 돌아가기 힘든 물가를 말합니다. 매우 흥미로운 점은 이번에 그 지표가 2021년 이후로 가장 크게 하락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인플레이션이 안정될 수 있고 더 이상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하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디인플레이션 경향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선 이 그래프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2022년의 인플레이션 극점은 정확히 2022년 6월이었습니다. 즉, 기저 효과, 디인플레이션 효과가 가장 강했던 시기는 2022년부터 2023년입니다. 특히 2023년 6월에 가장 강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작년 6월에 인플레이션은 최저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플러스 쪽으로 향하게 하는 기저 효과를 가져왔고 이 효과는 2024년 6월 데이터에 대해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데이터를 다음 달 7월 15일쯤에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다시 기저 효과가 역으로 디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되어서 2024년에 매달, 매분기, 특히 2025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통계적 효과가 디인플레이션 과정을 촉진하여 인플레이션을 밀어내게 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효과를 고려하고 석유 가격 하락을 염두에 둔 상태에서 경제학자들과 투자자들, 그리고 연준은 올해 말에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으며 투자자들도 이를 고려해서 가치 평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9월, 11월, 12월에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그래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효과를 기반으로 하면 통화 정책을 이해하고 금리 인하 주기의 시작 시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디플레이션 과정이 미국의 3분기 인플레이션 하락에 기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원유 가격이 낮은 수준에 유지되며 특히 80달러 아래로 떨어진다면 이는 9월의 금리 인하를 실제로 가능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러한 예측이 통화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에 기반한 미국 채권과 미국 달러, 그리고 다른 자산 클래스의 움직임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은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의 형태입니다. 다음 차트에서 이를 잘 볼 수 있습니다. 글로벌 규모의 인플레이션이 극점을 형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그래프는 중국의 인플레이션과 인도의 인플레이션, 유로존 인플레이션과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알게 될 때마다 업데이트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비율이 얼마나 변하는지 확인해보고 실제로 글로벌 인플레이션 추세가 다시 뒤집힐 가능성이 높아지는 때가 언제인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이들 지역, 특히 중국에서 일어나는 일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이것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국의 디인플레이션 과정이 현재 세계 인플레이션 증가 속도를 낮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투자자들은 중국 경제의 회복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과정이 곧 시작될 수 있으며 이는 세계 인플레이션에 대한 투자자들의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의심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생산자 물가 인플레이션 최종 지표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경우 2.5%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인플레이션은 공장에서 생산되는 모든 상품의 가격 상승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지표들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생산자 물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는 반면 유럽 지역에서는 강한 디플레이션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요인이 서로 상쇄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미 미 연준의 결정이 있었고 앞으로의 방향에 관한 모든 정보가 공개되었습니다. 금리를 현 상태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으며 다음 몇 분기 동안 인플레이션 증가 속도가 약간 높아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미 연준의 파월 의장은 특별한 내용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데이터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것이며 PC, 즉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가 2.6%에서 2.7%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향후 몇 달은 중요한 시기로 미 연준 구성원 대다수가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것에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이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별도의 지표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중 하나인 미국 물가연동 채권, 즉 팁스입니다. 물가연동 채권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면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 물가연동 채권의 가치도 상승하여 투자자들이 투자의 구매력 감소에 대한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 물가연동 채권의 가치도 상승하며 시장에서 이러한 채권의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거나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물가연동 채권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인플레이션 수준을 모니터링하여 물가연동 채권 투자와 관련된 잠재적 이익이나 손실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전망과는 달리 투자자들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현재 수준보다 약간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미국 경제가 향후 몇 달 또는 몇 분기 동안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전망 또는 예측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미국 금리의 미래에 대한 전망을 나타내는 확률입니다. 세계의 다른 어느 곳보다 미국에서 금리가 빠르고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투자자들이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점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게다가 미국의 미래 금리에 대한 전망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미국 대선 결과입니다. 블룸버그가 내년 금리에 대한 전망이 11월 선거 결과에 방해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질문했고 조사 참가자의 57%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따라서 이 이슈도 내년 금리에 대한 기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아직은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으므로 이 모든 정보를 취합하는 투자자들의 향방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긍정적인 분위기가 우세할 것인지 주식시장은 계속 상승하고자 할 것인지 아니면 비관주의가 나타나서 하락 국면을 유발할 가능성이 큰지를 지켜봐야 합니다. 미국의 금리 동향에 대한 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7월 31일에 금리가 하락할 확률은 8%인데 9월 18일에 금리가 하락할 가능성은 거의 57%입니다. 유로 지역에 대해서도 유사한 상황입니다. 시장은 9월에 또 다른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현재 그 확률은 59%입니다. 투자자들 역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채권 시장을 통해 4.35%의 중요한 임계값을 돌파할 것인지 모니터링 해보겠습니다. 1일 차트에는 200일 이동평균선이 있습니다. 오늘 채권 수익률은 다시 4.30% 선 위에 있는데 이건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조정 국면에 들어갈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 그래프에서 보이는 수익률 상승, 즉 채권 가격 하락은 미국 달러의 강세를 촉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1.08선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이 선은 유럽 증시와 미국 증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 선을 유지하는 것이 유럽 자산에 유리하며 더 나아가 신흥시장에도 유리할 것입니다. 반면 이 선 아래로 하락하면 유럽 시장에서 부정적인 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특히 미국 달러 같은 미국 자산이 가치를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08선과 미국 채권의 4.35선은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 국채의 수익률 상승과 미국 달러의 강세는 미국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이는 세계적인 자금이 월스트리트로 유입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유로 달러가 상승할 때에도 미국 증시 지수들은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증시 호황의 주요 원동력은 AI 인공지능이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에 현재 증권 시장에서는 낙관적인 시나리오가 우세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증시 시장은 물론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정보를 취합한 후에도 투자자들이 여전히 증시를 상승시키려는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이러한 데이터를 조정 국면을 부르는 핑계로 사용할지 결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저는 시장이 긍정적으로 갈 가능성이 75%로 보입니다. AI 인공지능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번 달, 이번 분기, 그리고 반기 마감이 점점 다가올수록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우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미국 주요 선물 지수, 주식 차액 결제에서는 조용한 상태입니다. 변동성 지수와 공포 지수는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별로 새로운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시아 시장에서는 약간의 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니케이 지수의 움직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 주식시장 역시 별로 상승 반등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독일 증시에서도 이 낙관주의가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유럽의 다른 시장들과 마찬가지로 독일 증시도 정치적 리스크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달 후에 치러지는 프랑스 선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탈리아 국채도 가치를 잃기 시작하고 채권 수익률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프랑스 국채를 매도할지 여부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이러한 두려움, 즉 우려로 인해 유럽 시장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금 시장에서는 보합세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2300선 이상 유지한다면 상승할 가능성을 높게 해줍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7만 달러 선을 돌파하지 못했고 현재 약 6만 6천 달러 수준에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보합세는 이미 한 달 이상이 되었으며 그냥 인내심을 가지고 돌파하길 기다릴 뿐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이 미 연준의 결정과 미국 인플레이션 데이터 발표 후의 증시 상황에 대한 제 생각입니다. 제 견해로는 이 사항들이 이번 달에 가장 중요한 거시경제 데이터와 사건들이었습니다. 이번 달 후반부는 중요한 거시경제 데이터가 없는 시기입니다. 6월 만기 파생 상품만 중요할 것입니다. 그렇다 해도 이미 6월과 2분기, 그리고 상반기의 주식지수 및 리스크 시장의 움직임이 결정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튼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항상 높은 투자 수익률을 얻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은 투자를 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투자는 투자자 개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따른 손실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투자 결정은 투자자 본인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이 영상은 참고 용도로만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